자, 오늘은 계약법을 하기 전에 계약법의 일반적인 이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법, 자, 채권법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은 채권의 흐름을 약간씩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두 문제씩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그 단어를 생각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에 대해서 총론의 개념인데, 자, 계약은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합치라 그럽니다. 또는 협의라고 그럽니다. 자, 합의 또는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계약입니다. 자, 계약이 되고 나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죠. 자, 근데 계약 앞에 일어나는 법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 행위라 그럽니다. 자, 법률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법에 대한 체계가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행위, 요건, 효과가 됩니다. 자, 법률 행위는 1차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하는 법률의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그 법률 행위가 둘이 합쳐져야 법률 요건이 되겠죠. 법률 요건은 계약의 합의 단계, 즉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또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하는 것을 법률의 협의 또는 합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법률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요건이 성립돼야 그 다음에 효과를 논할 수 있겠죠. 자, 효과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권리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이게 구별되는 거죠. 자, 성립요건은 계약이 성립됐냐, 안 됐냐를 말하는 거고, 효력요건은 효력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냐, 권리 의무가 주장될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만 공부를 하는 게 중개사 시험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중개사 시험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만 맞히면 되죠. 자, 40문제에서 24개 이상만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너무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용어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숙달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자, 용어에 대한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는 개개인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어떤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행위는 아니죠. 법률 행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만 있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어떤 법률 요건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까지 가지 않으면,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개개인의 어떤 법률 행위가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법률 행위는 요건을 갖춰줘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최고. 자, 이 최고를 잡습니다. 자, 중개사 시험은 최고와 통지라는 용어를 잡으면 됩니다. 자, 최고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행위인데 법률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최고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어떤 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증명의 형식을 빌려서 등기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최고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최고는 자, 내용증명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하고 법률적인 어떤 행위를 내가 표현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란 원래 최고하는 것은 물어본다 하는 단순한 의미는 사실행위지만 최고는 법률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고는 준법률 행위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최고 하면은 준법률 행위다. 자, 준법률 행위는 최고와 통지가 있다. 자, 두 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최고와 통지는 뭐다? 준법률 행위다. 원래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 법률 행위로 크게 보험주에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다 하면은 최고와 통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최고와 통지는 준법률 행위입니다. 자, 상대방이 최고를 했음에도 해저권자가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권자가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자의 해제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어봤는데도 해제권자가 해제하겠다는 통지가 없기 때문에는 자, 해제권자 소멸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 해제 최고로 인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자,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으므로 해제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합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법률 사실은 큰 법률적인 효과가 없는, 법률적인 어떤 그게 없는 일상적인 사실 행위를 말합니다. 자, 선의 또는 시간의 경과, 선의, 악의는 어떤 법률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선의와 악의의 구별입니다.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는 단순한 사실,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자, 그죠? 자, 지금부터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법률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 그럽니다. 자, 청약과 승낙 각각을 법률 행위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최고와 통지는 법률 행위는 아닌데 준법률 행위로 들어갑니다. 자, 준법률 행위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준법률 행위는 최고와 통지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자, 통지 안에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 간념의 통지가 있는데, 자,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를 굳이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최고라 그럽니다. 의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 최고가 곧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관념의 통지는 어떤 것을 알려준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승낙 연착의 통지, 대리권의 수요 표시, 이걸 관념의 통지라 그러는데, 자, 수험생은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를 절대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최고와 통지는 무슨 행위다?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최고와 통지는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이제 요건이 갑니다. 이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형성하는데, 법률 요건은 이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그 요건이 충족됐다 그럽니다. 그게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 요건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 있습니다. 자, 계약이 아니고도 법률 요건이 달성이 되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단독행위라 그럽니다. 그게 법률 요건에는 계약도 있지만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의사로 효과가 달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단독행위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단독행위는 법률 요건의 하나입니다. 법률 요건 하면 크게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또 세분됩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사표시가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아주 많죠, 종류가.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자, 종류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행위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 그럽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계약을 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는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한테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해제권이 있으면 해제를 하면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 그럽니다. 자, 상대방이 있다는 개념을 갖고 하는 단독행위를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자,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또는 법정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계약의 해지는 소급에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는 거고,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해지는 지금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장래 해지하는 순간 장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지, 과거 때는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죠. 우리가 보험계약 해지라든가 또는 신문구독 해지라든가 우유 배달 해지라든가, 그럼 과거에 먹었던 우유하고 과거에 냈던 우유값은 그대로 다시 반환하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우유를 배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래 발생하는 효력을 해지라 그러고, 과거에 했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해제라 그럽니다. 자, 해제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해제와 해지는 소급료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고 모든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해제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에서 많이 쓰죠.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해제하면 반드시 생각날 게 있습니다. 해제하면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자, 해제는 원상회복을 무조건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해제 의사표시 하는 순간 그 계약이 과거에서 다 무효가 되니까 그 계약으로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건 부당이득이 돼버리죠. 과거에 근거가 없이 받아버린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이나 해제권을 행사한 자나 누구든지 자기가 받았던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상대방 같이 생깁니다. 원상회복 해줘야 됩니다. 이 원상회복할 때 시험 문제,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반드시 이자도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로 생긴 이자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이자도 포함한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손해배상은 꼭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하고 싶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해제는 반드시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에는 자 반드시 이자도 포함된 원상회복 그리고 플러스 뭐가 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해제 반드시 이 원상회복에 이자가 포함된 원상회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해제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논리다. 자,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의사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수권행위의 철회죠. 계약을 철회한다는 거죠. 철회도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어떤 청약의 철회 또는 수권행위, 대리권 수권행위 철회. 자, 이것은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를 취소하는 거죠. 계약의 취소 요건은 몇 개? 3개. 착오, 사기, 강박일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착오,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것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 취소 문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취소는 법률상의 취소를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약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의사표시 취소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법률 영역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3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자, 착오, 사기, 강박 이 3가지 중에 하나로만 취소 사유가 발동될 수 있다. 반드시 계약서에 착오 또는 사기 또는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이 요건에 해당할 때만 우리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취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취소는 법률행위 할 때부터 10년부터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자 취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취소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시 10년 또는 몇 년입니까? 자, 취소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취소는 3년,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취소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소하면 지금은 어떤 거 외운다?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법률 행위 시 계약 시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취소 있음을 안 날로부터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똑같은 말입니다. 자, 3년, 10년 이내는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취소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각각의 용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게 반드시 중개사 시험은 용어를 정확히 잡으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리권의 수요행위. 이것도 대리권자한테 수요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 그럽니다. 채무 면제, 그다음에 재산의 기부 이런 것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겠죠. 기부한다는 거니까. 자, 상계 서로 간에 서로 간의 과실 비율만큼 서로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것을 상계죠. 자, 상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의 동의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요새 있죠. 자, 지분권의 포기. 자, 공유 지분의 포기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근데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를 외우셔야 됩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는 포기 의사가 표현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된 게 아니라 공유 지분의 포기는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효력이 발생된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됩니다. 자,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이전 등기가 돼야지만 그때서야 공유 지분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된다. 왜? 자기 지분이 등기상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에 있는 의사 표시지만 효력은 언제 발생된다? 자, 지분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 지분 이전 등기 할 때 효력이 발생된다. 등기를 수반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채권의 단순 채권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채권이라는 건 내가 받을 권리 그것만 포기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자, 다음에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스스로 자기가 혼자 상대방이 없이 어떤 권리를 행사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언과 유증, 죽어서 발생되는 거, 유언과 유증 이런 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어떤 물권 자체를 포기한다.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다. 이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채권을 포기한다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소유권 자체
또는 점유권 자체를 포기한다. 물권 자체를 포기한다. 이런 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게 소유권의 포기하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굳이 상대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형성해서 재단법인이 되는 거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재단법인 설립은 반드시 출연행위가 있어야겠죠. 이 출연행위라는 것은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이 증가가 되고 내 개인의 재산이 감소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집단에게 재산이 증식시키는 행위를 해줘야 이게 출연행위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범위의 설립, 단독행위, 유언, 유증 이런 게 또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자, 남에게 주는 거,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자, 기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지만 증여는 내가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증여하는 게 아닙니다. 증여는 반드시 받는 사람, 수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가 나오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반드시 단순하게 외울 거. 자, 최고와 통지는 준법률 행위다. 그거하고 증여는 계약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남한테 준다고 해서 이게 단독행위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부가 있습니다. 기부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지 증여는 계약으로 갑니다. 수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등기까지 됩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 자,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증여가 단독행위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증여가 단독행위라고 답을 체크하신 분은 중개사 시험이 앓는 것 같아도 점수가 안 나오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증여는 계약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습니다. 자, 계약은 말 그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효과가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까지 필요 없이 나 혼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게 단독행위, 계약은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자, 계약은 말 그대로 채권행위라 그럽니다. 자, 계약을 채권행위라 그럽니다. 자, 채권행위라고 처분행위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계약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라 그럽니다. 자, 처분행위는 물권적 변동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를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계약이다. 자, 계약은 서로 간의 의무 부담 행위라 그럽니다. 의무를 부담 지우는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채권행위, 계약이다. 자, 그래서 계약은요,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데, 자, 임대차 계약을 마찬가지죠. 임대차 계약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도 계약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쌍무계약이 있죠. 서로 간의 의무를 주어지는 게 쌍무계약입니다. 자, 쌍무계약은 무조건 유상계약입니다. 다음 중 쌍무계약이면 반드시 유상계약이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틀립니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나다라 순으로 외우는 거죠. 쌍시옷 다음에 이응이다. 쌍시옷이면 쌍무계약이면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유상이 쌍무 하면은 가나다라 순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로 가야 됩니다. 자, 반드시 쌍시옷이면 이응이다. 쌍무계약이면 유상이다가 맞지. 유상이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린 문제로 갑니다. 이것을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남의 물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도, 타인의 권리도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은 유효다. 계약 시에 반드시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중요하죠. 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일어나는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누구 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물건, 타인의 소유와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조건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도 유효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남의 물건과 남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할 당시에는 반드시 목적과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자, 채권행위는 계약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원시적 불능일 만큼, 원시적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것을 계약한 거니까 그것만큼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무효로 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로 갑니다. 그 계약이. 자, 아주 중요하죠. 타인의 권리와 물건도 계약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민법의 종류에 있는 계약이 중개사 시험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본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유형이 똑같습니다. 서로 간의 낙성,
말로 허락에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낙성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쌍무면 유상 계약이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낙성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다.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여기서 반드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요물 계약이라 나오면 안 됩니다. 요물 계약은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말합니다. 요물 계약하면 중개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요물 계약하면 두 종류만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과 현상 광고. 자, 현상 광고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현상 광고 용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현상 광고와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지.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요물 계약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안에 보증금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있죠. 이 계약금 계약과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민법에서 하나를 규정을 한다. 그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금 계약만큼은 반드시 계약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계약금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계약으로 성립시키겠다 해서 그것만 요물 계약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큰 계약은 반드시 요건 낙성 계약으로 가야지 요물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계약?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요물 계약은 두 개를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요물 계약하면은 무조건 계약금 계약과 무조건 현상 광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차이가 있는 게 증여입니다. 자, 증여는 뭐라 했습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증여는요, 한쪽만 일반적으로 의무를 주어진 겁니다. 편무입니다. 편무. 쌍무가 아니라 편무. 그래서 무상계약이죠. 편무, 무상. 또 증여는 서로 간에 구두로 합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지만 편무 유상이다. 당연히 계약서 필요 없죠. 분료식. 자, 편무 무상이 들어옵니다. 낙성, 편무, 무상, 분료식이 증여다. 그래도 증여는 뭐다? 그래도 계약이다. 자, 증여를 단독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증여도 계약이다. 이게 민법상 정형적인 계약의 유형입니다. 자, 사용대차는 빌리는 계약이니까 자주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낙성이고 편무 유상 계약입니다. 자, 돈은 일사겠죠. 사용료는 내야겠죠. 그래서 사용대차는 편무 한쪽만 의무를 주겠죠. 편무는 사용 빌리는 계약이니까. 자, 그래서 낙성, 편무, 유상 계약이다 이럽니다. 자, 재매매 예약도 있습니다. 재매매 예약은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죠. 재매매 예약은 예약도 계약이다 하면 되죠. 예약했도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예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약도 뭐다? 계약이다. 하지만 예약은 의사를 완결할 표시를 해야 된다. 의사를 완결할 표시는 그걸 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예약은 계약이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된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그럼 완결할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 10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 10년 이내가 시험이 잘 나오죠. 예약은 몇 년 이내 완결권 표시한다? 10년 이내. 이것도 뭐다? 제척 기간이다. 자, 국가가 직권으로 기간을 조사한답니다. 자, 이것을 제척 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을 전부 채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은 뭐다? 채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민법상 조항에는 없지만 이걸 비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비전형 계약은 자, 중개 계약 있죠. 중개 계약. 주택 분양 계약, 그다음에 합의 해제, 채무 인수 이런 것이 비전형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중개 계약에서 한 문제 딱 나옵니다. 자, 중개 계약에서는 자, 수수료 문제가 초과되는 수수료를 약정했답니다. 원래 묘유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죠. 하지만 초과된 수수료를 약정한 것은 자, 전부가 무효입니까? 아니면 초과된 부분만 무효입니까? 자, 초과된 부분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이거 중요하죠. 모든 민법은 원칙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이 불법으로 조건이 이행되면 전부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무효면 전부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초과 수수료만큼은 수수료 초과된 부분만 무효니까 적정 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에서는 이것만 나오죠. 초과 수수료 약정은 초과 수수료 부분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놓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합의 해제가 중요합니다. 자, 합의 해제도 계약으로 갑니다. 자, 다음부터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합의 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셔야 됩니다. 합의 해제는 별게 아닙니다. 해제를 서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해제하기로 합의했답니다. 계약 해제는 자, 일방적인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이 있는 그래서 과거가 무조건 소멸해서 과거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소급하지만 그래서 원상회복 이자를 포함해서 원상회복 해줘야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 계약 해제인데 합의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해제는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한다 하면 아주 중요하죠. 원상회복만 하면 됩니다. 원상회복에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제죠. 합의해제에 나오면은 원상회복만 하면 됩니다.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로 손해배상 있다 없다. 별도로 손해배상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합의해제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상회복만 한다. 그리고 합의해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자, 단독행위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일반 계약 해제가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또 교환계약이 있죠. 자, 교환도 마찬가지죠. 자, 교환은 좀 되죠. 매매계약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담보 책임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행도 준용되고, 하자담보 책임도 준용되고, 손해배상 약정도 다 준용됩니다. 위험부담도 똑같이 준용됩니다. 자,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모든 것이 준용된다. 그래서 교환계약도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죠. 자, 다음에는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은 반드시 몇 개만 있다. 2개만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과 현상광고. 자, 이것을 요물계약. 반드시 계약금이 돈이 들어와야지만 계약이 일어나는 것.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일어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물계약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하나의 단독 파트로 중점적으로 합니다.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랍니다.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다. 남의 물건과 권리도 계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금과 목적이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다. 후발적 불능도 무조건 유효다. 위험 부담의 논리만 생긴다. 하지만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처분행위를 하나 잡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분행위 있다 하면은 처분행위는 반드시 물권적 변동이다. 계약이 아닙니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처분행위는 등기 설정을 말합니다. 등기 설정행위.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내 소유자가 하는 거죠. 계약은 남의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지만 유효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하면 뭘로 생각한다? 물권행위다. 등기행위다. 그래서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만 유효입니다.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채권은 계약이니까.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이냐 채권이냐 잘 봐야 됩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처분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별할 것. 채권행위는 계약으로 간다. 남의 것도 계약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내 것만 한다. 그죠?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한다. 처분행위는 뭔데? 물권이다. 물권행위. 그래서 등기 설정행위를 처분행위라 그럽니다. 자, 처분행위는 채권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담보권 설정 이런 걸 말합니다. 물권적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처분행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게 처분행위다. 채권행위는 아무나 한다. 아무나 하는 계약도 유효다. 남의 것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승계취득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승계취득이 있고, 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자, 승계는 이전적 승계와 포괄 승계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부분 이런 거 읽기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이전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 특정 승계는 매매로 인한 계약을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딱 그것만 소유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인한 계약 승계를 특정 승계, 상속으로 인한 계약 승계를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포괄 승계. 자, 그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등기를 하는 행위를 말하죠. 등기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떤 등기상 권리가 변경된 것을 내용적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이 양적 변경은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게 양적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의 일반적인 법률 행위부터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계약과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는데,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이게 구별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법률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